수어식 제2회 나라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게스트 수어식 학원의 조지석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학학원 부원장 조덕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석 선생님,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시험을 책임져 주셔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일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학생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시험 대비를 하기 싫은 학교를 고르시오. 1번 대진여고, 2번 재현고, 3번 서울외고, 4번 서라벌고 되겠습니다. 딱히 시험 대비하기 싫은 학교는 없는데 서울외고가 조금 다른 학교랑 일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잦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기왕이면 일단 서울외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은 다른 데가 좀 더 낫다. 3번 서울외고 고르셨습니다. 위 대답을 들은 서울외고 학교 학생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수화식 제1회 나라 퀴즈쇼에 출연해 주셨던 강하라 부원장님께도 드렸었는데요. 네. 평소 다른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빠르고 네. 훈훈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본인과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르시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 2번 이 선생님, 3번 나 선생님, 마지막으로 4번 강 선생님 되겠습니다. 사실 안 맞는 사람은 없는데 굳이 골라야 하니까 저는 1번 강 부원장 선생님을 고르겠습니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 고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른 것이 진짜로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아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실 것이라 생각하셔서 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을 고르셨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2, 3, 4번 선생님들은 넓은 아량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51대 49.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은 마음을 지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르신 강 부원장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심 이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지덕 선생님의 해명, 강 부원장 선생님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화식 학원에는 언제나 학원을 위해 헌신하는 두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칭 도비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알바생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학원에 등원하고 했습니다. 조지덕 선생님의 논술 수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던 이 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 이 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귀여운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도비 둘이 학생이었던 시절 누가 더 가르치기 싫었는지 고르시오. 1번 사회자를 하고 있는 도비 1, 2번 촬영을 하고 있는 도비 2가 되겠습니다. 같이 수업을 해서 누가 가르치기 싫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같이 수업했는데 가르치기 싫은 게 어딨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사회자를 하고 있는 도비 1, 촬영을 하고 있는 도비 2 가르치기 싫지는 않았어요. 둘 다 가르치기 싫지는 않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치기 싫은 건 아니었는데 가르치기 싫은 건 아니었고 촬영을 하고 있는 도비 2가 조금 더 가르치기 싫었다기보다는 제 수업을 약간 좀 덜 재밌어 하지 않았나 싶어서 가르치기 싫었다고 말하는 정도는 아니고 제가 더 만족을 못 시켜준 것 같다. 2번 그렇습니다. 고르셨습니다. 2번 도비의 학창 시절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재밌게 수업을 못해서 제가 뭐랄까 이제 좀 지루해하는 것 같은 표정을 가끔 볼 때가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반성을 몇 번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덕 선생님의 선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덕 선생님 평소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기십니까?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딱히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답을 찾자면 카레 좋아합니다. 카레를 좋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면 가장 함께 먹기 싫은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원장님, 2번 강 부원장님, 3번 이 선생님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1번 원장님을 고르셨는데요. 원장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조지덕 부원장님과 함께 카레를 드실 기회는 평생 없을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지덕 선생님 두 번째 문제가 나가기 전 제가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했던 질문을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가기 전 했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했던 질문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 다른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네. 여쭤봤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하신 대답 네, 맞습니다.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나가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중 단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사람을 고르시오. 1. 학원의 비용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 2.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강 부원장 선생님. 3번 학원 내 아이돌을 담당하는 이 선생님. 4번 첫 직장으로 열정 가득한 수업을 하는 강 선생님. 5번 학생들 각각 꼼꼼하게 확인 수업하시는 나 선생님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단 한 명만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나 선생님을 모르겠습니다. 5번. 5번 나 선생님 네. 고르셨습니다. 네.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어린 사람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남은 기대 수명이 더 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5번을 골랐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상대적으로 말씀이십니다. 이제 하다 보면 굳이 고르자면 그런 거죠. 이유까지 들어보고 나니 조지덕 선생님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다음 중 학원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르시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 2번 이 선생님, 3번 나 선생님, 4번 강 선생님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질문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 역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은 없지만 저의 대답을 가장 좀 이렇게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거라 믿는 강 부원장님 선생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 고르셨습니다. 아까와도 같은 선택을 하셨는데 네.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강권장 선생님 심정이 어떠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가벼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행 좋아하십니까? 좋아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지 한 곳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네치아를 추천합니다. 베네치아를 추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신규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팀 여행을 가는 상황. 이때 가장 앉기 싫은 좌석은? 참고로 1번이 운전석이라는 사실은 제외한 후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앞부분, 이곳이 뒷부분입니다.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앉기 싫은 좌석. 2번이 더 앉기 싫은 좌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번을 보셨습니다. 1번이 더 나아 보입니다. 원장님의 옆자리보다는 강 선생님, 이 선생님의 옆자리가 더 앉기 싫다라는 조지덕 선생님의 생각.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수화식 학원에는 신규 선생님 두 분이 존재하는데요. 직장 상사로서 후배 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되게 훌륭한 강사로 성장할 것 같고요. 뭐 계속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공부하고 또 수업 성실하게 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두 분 다 훌륭한 강사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신규 선생님들을 아끼는 조지덕 부원장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답 들어보았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신규 선생님 두 분 중 퇴사시킬 사람을 고르시오. 1번 학생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나 선생님, 2번 학원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 강 선생님 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아까 이제 살려야 되는 분인데 아까 저분이 이제 좀 나이가 적으시기 때문에 뭐 갈 곳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나이가 적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1번 나 선생님. 선택받지 못한 나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서 또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덕 선생님 평소 상상하는 것을 즐기십니까? 뭐 평범합니다. 만일 무인도에 갈 때 단 3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그 물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모나리자 그림과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나갑니다. 무인도에서 한 사람을 두고 가야 한다면 버리고 갈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아이들을 두고 가끔 도망가는 이 선생님, 2번 학생들의 호불호가 매우 강한 강 선생님, 3번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원장님 되겠습니다. 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원장님 고르셨습니다. 네. 무인도에 조난당한다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3번 원장님이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서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전에는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어린 나 선생님을 구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선택을 하실 때 나이를 고려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분은 생존할 쉽지 않으므로 없다. 데려가야 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지덕 선생님,
선생님께서 만약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요. 네. 뭐 그 실력이 출중하시고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에게 수업을 듣고 싶지. 본인은 그런 유형의 선생님이라 자부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나갑니다. 본인이 학생이 된다면 가장 배우기 싫은 선생님을 고르시오. 1번 강 부원장 선생님, 2번 이 선생님, 3번 나 선생님, 4번 강 선생님 되겠습니다. 강 부원장님 선생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강 부원장 선생님만을 고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랑은 좀 아까의 선택이랑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강호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옆에서 너무 이렇게 챙겨주시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이제 학생으로서 본다면은 좋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조리덕 선생님, 네. 혹시 수화식 제1회 나라 퀴즈쇼에 출연하셨던 네.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강 부원장님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부원장 선생님께서 네.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비슷한 이유로 네, 조기덕 선생님을 지명하셨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수심에 불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혀 큰 오해입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이라는 대답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학생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가르치고 싶은 유형의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성실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의욕이 솟는다고 보면 된다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 나갑니다. 선생님으로서 만약 학생이라면 가장 가르치기 싫은 선생님을 고르시오. 1번 숙제를 꼼꼼하게 해오는 강 부원장 학생, 2번 수업은 열심히 듣는 이 학생, 3번 문제에 대해 항상 열심히 열정 있게 질문하는 원장 학생. 아니, 숙제를 꼼꼼히 해오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문제 질문하고 이거 다 가르치고 싶은 스타일의 학생들인데 가르치기 싫다. 숙제를 꼼꼼히 해오는 거는 괜찮은 거고 수업은 열심히 참고로 수업은 열심히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업은 열심히 듣지만 뭐 숙제를 안 한다거나 혹은 수업은 열심히 듣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앞문장은 그저 뒤에 있는 이 학생, 강 학생, 원장 학생을 약간 이렇게 표현해주기 위한 짧은 문장일 뿐 이들을 대변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업은 열심히 듣는 애 은이라는 조사가 굉장히 제한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2번 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 학생은 안타깝지만 조지덕 선생님께 가르침 받을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위 문제에 대답할 시 조지덕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량의 간식 꾸러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조지덕 부원장님 멘사 정규 회원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썩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그게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멘사는 적절하지 않다. 네. 라는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멘사 정규 회원이신 조지덕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멘사 문제를 단 한 개만 푸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넉넉하게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20초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주셨기에 아이들을 위한 상품은 획득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근데 답을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룰이었는데 답을 말하지 않았는데 넘어가는 거는 규칙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을 하기 전 네. 보너스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보너스 문제는 대답을 해도 괜찮고 하지 못하셔도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D였습니다. 정신없이 문제에 대답해 주시다 보니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쉬우십니까? 아니, 아쉽지 않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쉬움을 상당히 감추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시는 조 선생님을 위해 저희가 특별한 마지막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수학자를 고르시오. 위 세 보기 중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니까 좀 악보 같거든요. 2번은 음악가인 것 같고 1번은 3번인데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둘 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네요. 이거는 없다. 둘 다 모르겠는데 찍을게요. 1번, 3번 중에선 저는 1번을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 등과 함께 수학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레오나르트 오일러로 그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로 인해 고등학교 수학만 배워도 그의 업적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역함수 관계입니다. 지수와 로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정립한 위대한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수화식 나라 퀴즈쇼였습니다.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셨다는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시청 중인 여러분들의 곁에도 나락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수화식 나라 퀴즈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